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아주 그냥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왔지요. 카타르발 대박이요. 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무역이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무역 수출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한 26% 수준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 충격이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해운업이 박살났죠. 한진해운 파산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충격이 어디로 옵니까? 해운업이 파산하면, 해운업이 망가지면요,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타격을 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성동조선 부실화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때 대우조선해양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식회계 사건 터지고요. 엄청난 돈 투입하고 그랬었죠.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조선업이 약간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무역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4월달, 5월달 수출액이 지금 한 25%씩 급감하고 있듯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조선업이 타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카타르에서 한 24조 원 정도의 LNG선, 이 수주 계약이 낭보가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가뭄의 단비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예교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카타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카타르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안보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였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를요. 그런데 이제 카타르에서는 LNG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LNG를 가지고 호주하고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선박 수주가 필요한 거예요. LNG는 특수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4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그러니까 거의 23조 6천억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따낸 거예요. 예?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올해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카타르도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거기 예외가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중동도요. 거기서 뭐냐면 우리한테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왔어요. 진단키트를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신뢰를 주고, 배려심도 있고, 그리고 또, 의리도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요. 국가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인 거예요. 이 지금 K방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G7 초청도 만들어내고, 예? 카타르발 대박도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 K방역으로 인해가지고 왜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들 지난번 세계보건기구라 하죠. WHO요. 여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어요. 3월달에 부탁을 했어요. 김철신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지금 세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질서가 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각자 도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중동의 나라들이 코로나19가 안 끝났으면요.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계속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감염병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가 그러니까 다 자유를 얻을 때 우리 자유도 그러니까 보장된다 이거예요. 나의 자유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자유로우려면 모두가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동안에 힘 있는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어서 힘 있는 나라들 누굽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주로 근데 이들 나라들은 뭡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앞가림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어요. 이들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보건 취약국가, 지구상에 우리가 한 거의 20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 190여 개 국가가 있죠. 한 나라나 국제사나 비슷해요.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아요. 국제사회도요. 이 못 사는 나라는 의료시설이 취약하죠. 보건시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더라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들 나라에다. 왜? 이들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은 한국도 안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연대의 정신이죠. 협력의 정신이죠.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모든 세계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사용하자. 이건 글로벌 공공재다. 그리고 보건 규칙을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니 세계에 있는 100수십여 개 국가, 힘 있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열 손가락 안팎이잖아요. 대부분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 힘든 나라들 막 지원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통화 좀 하자고 하는 나라들이 수십 개 국가가 막 그랬잖아요. 영상들이요. 자기들한테도 좀 방법을 알려달라. 예? 공유하자. 이러면서요. 예? 이렇게 했으니 한국이 모범생이 안 돼요? 예? 트럼프는 힘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근육질이나 자랑하고 앉아있는데 한국은 함께 살겠다고 함께 챙겨주겠다고 예? 하는데 예?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더 힘든 나라들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고 예? 그렇죠? 선진 국가들도 막 그러니까 저희한테 막 지원 요청하고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 한국이 갑자기 떠오르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19로 인류사회가 지구가 완전 위기에 빠졌는데 구세주가 돼버린 거야. 구세주가요. 예? 한국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스페인인가 어딘가 언론에 그랬다며요. 한국은 그러니까 군대 한 명 안 데리고 지구를 정복했다. 지구를 정복했다. 한국이. 예? 군인 한 명 동원 안 하고. 예? 군대 하나 동원 안 하고. 그 말잖아요. 자, 그러면 이 K방역의 힘이 뭐라 했었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민주주의라 했잖아요. 문화의 힘이고, 문화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K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트럼프로 하여금 G7에 한국을 초청한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어느 시청자님이 홍익인간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DNA, 당군 할아버지가 외친 게 바로 뭡니까?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은 뭡니까? 두루 같이 함께 잘 살자. 우리 한국은요. 서로 대륙국가하고 해안국가의 중간에 낀 반도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냐면 주변하고 굉장히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변하고 잘 그러니까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읽어내신 거예요. 홍익인간. 그리고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 하죠. 이화세계가 뭡니까? 이자가 이치이자예요. 어떤 규칙. 사실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작동할 수 있는.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리더십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대안 리더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홍익인간 리더십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거 다 지지한다고요. 같이 잘 살자는데, 예?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자는데, 예? 이건 누가 욕할 거야 이거를요. 이렇게 매력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소프트 파워고 이게 바로 스마트 파워인 겁니다. 이런 모범생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 옆에 문재인은 내 친구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게 장사꾼이잖아요.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머리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이런 셈법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건 이제 일상화 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20이 나올지, 21이 나올지, 22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 화두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는요, 하드파워,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시대인 거예요. 힘자랑 해봤자 힘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요. 예? 미국이 힘자랑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중국이 힘자랑하면 아무 나라를 받아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런 근육질 자랑은 이제는 이 지도력의 원천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모두가 그러니까는 존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쟤는 믿을 수 있어. 쟤는 참 진짜 존경할 만해. 이게 진짜 리더십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 우리의 지금 최대 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통일은요, 한국에 있어서 분단, 한국에서 분단은 누가 시킨 겁니까?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의 충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풀어야지만이 한반도는 그러니까 평화체제하고 통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독일조차도 통일할 때 소련,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동의를 받았어요. 미국한테.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을 받아냈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 그런 협조가,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동의와 협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G11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G7, G11이 뭡니까? 세계 문제를 결정하는 기구야. 예? 국제사회 기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정상회담 하면서, 예?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입장을 더 전달할 수가 있고, 우리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더요. 바깥에 있는 중국도 우리한테, 예? 자기랑 멀리 하지 말라고. 지금 중국 왕따시키기 그림이잖아, 이게 지금요. 예? 근데 중국은 뭐냐면은, 이 왕따시키는 것을, 이걸 분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한테 또 구애를 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은 또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중국한테, 미국한테 우리가 얻어낼 것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반영시킬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국제사회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예? 그렇죠? 즉, 우리는 뭐냐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힘자랑하는 나라에 끌려다니지 말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제시를 하고 그 규칙에 맞으면은 동의해준다. 우리도 같이 함께한다.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에 끌어들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G7을 초청받으니까 제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게 누구예요? 아베, 산케이 신문, 일본의 구구 세력이잖아요. 걔네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베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건 트럼프한테 맡기세요. 얘 우리가 그걸 씨름을 해요. 트럼프한테 맡기면 돼요. 아베가 트럼프 말을 잘 듣거든요. 예? 그렇죠? 트럼프가 초청했으니까 네가 해결하라 해야지. 예? 트럼프 보러 해결하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가 이번에 WTO에다 제소를 했죠. 6개월 기다리고. 작년 11월 달에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부로 간다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한다면서 조건으로 뭐 했습니까? 원상 회복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
진행은 지금 일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이번에 공시결정까지, 송달까지 했죠. 예? 이제 자산 집행하겠다고. 한 2개월 정도 걸리지만은, 예?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WTO 제소 가지고 일본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옳다면은 국제사회에 그냥 판단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제3국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가면 깨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지금 두 자릿수로 보복하겠다는 얘기. 자산을 뭐 매각하면 두 자릿수 보복하는 얘기죠. 자, 일본이 우리한테 보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공격할 게 한 100개 정도가 있다가 했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세 가지 1, 2, 3번을 골라가지고 작년에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격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실패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실패한다. 자기 발등 찢기고 자기 무덤 파기다. 그리고 일본 경제 지난해 하반기에 망가졌습니다. 그걸 요리해가지고요. 추가로 그러니까 또 이제 수출 규제? 더 쉽지요. 우리는 대응하기가. 앞에서 제일 힘든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국산화 시키거나 아니면 수입 대체를 했는데 더 쉽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카드는 안 씁니다. 왜? 자기 기업들을 피해본다는 걸 아니까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금융보복? 이것도 일본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일본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대부업체들이 주로 여기서 그러는데 한번 대부업체들 시장이 잃게 되면요.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들을 대비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도요. 지금 미국 연준한테 지금 600억 달러에 대한 통화수업도 해결해놨고 캐나다하고는 무제한으로 지금 가야 돼 있고 달러 자금 충분합니다. 일본 자금 별로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럼 일본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하면서 뭐 했습니까? 관세전쟁으로 트럼프가 했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제품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미국보다 적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 국가죠.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도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그 규모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해 줄어들어서도 190억 달러 될 정도로, 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많은 나라예요.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그러니까 이 수출 보복 관세를 매기면요, 예?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보복 관세 매길 품목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수입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에서요, 대부분은 나머지 남아있는 제품들은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거래처 바꾸면 좀 짜증나죠. 예?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근데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일본 그러면 경제 망가집니다. 지금도 일본 경제 지금 엉망이에요. 망가집니다. 이번 기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산업 자립 끝장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이 지금 보복할 카드가 없습니다. 보복할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허세 부리는 거다. 일본은 허세 부리는 거다. 지금 가는 게. 걔는 작년에도 허세 얼마나 부렸어요. 아유, 호아키나님 감사합니다. 허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다 알고 다 대응책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우리 작년에 한번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네. 지나고 보니까 어땠었어요? 반도체 수출 안 됐습니까? 자, 예? 그 반도체의 부품 중에서 일본에서 90%는 일본이 공급하는 제품이다. 전 세계에. 이런 데도 이렇게 허풍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피해 없었잖아요. 하나도 피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지금 분야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일본은 지금 지도자는 잘못 만나니까는 만약에 한다면요. 일본은 이게 경제적인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은 지도자나 극우 세력들이 이게 집권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국으로 지금 내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국군이 쇠하고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국군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모범 국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고 앉아 있고,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박근혜 때 만약에 코로나19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 칭찬받는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희생시킨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전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가의 국민이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만 몰라.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요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됐다.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요. 우리 그게 지난 40년 동안에 엄청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힘입니다. 힘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나 군사력 가지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뭡니까? 졸부들이 돈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 하는데 그 돈 자랑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존경은 안 하잖아요. 권위 없잖아요. 그런 거는요. 진짜 권위는 뭡니까? 네?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그렇게 문명국가,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 위에서 만들어진 게 문재인 촛불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간 거예요. 이게 국민과 지도자가 이게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국민 속에 위대한 지도자도 있는 거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는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 우리가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G7 초청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약속했었던 G7의 문제점은 제가 미국이 어떤 규칙을 깨뜨렸냐는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야 되겠고요. 다스베이다를 여러분 또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9시 59분이네요. 10시부터 다스베이다 하니까요. 아마 다스베이다에서 또 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더군다나 10만 명 돌파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라이브인데 굉장히 저도 기분 업돼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